네, 마음특강 2부 바로 들어갈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정식으로 다시 인사할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음특강 요 좀 천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특강은 이거는 워낙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라서 공부의 근본이에요. 이게 뼈대. 근데 요게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이거 업이라는 거 있죠. 업. 우리 업장이 두터워서, 업이 두꺼워서, 업식이 막 너무 강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업은 너무 쉬워요. 이거 인간의 가진 마음을 업이라고 해요. 세상 천지 이런 정의가 어디 있어요? 습은요, 이 습은 사람의 몸그릇이에요. 특히 세포. 그래서 찌들린다, 쪄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습에 찌들려 버렸다. 이 습을 줄임말이거든. 이게 습이라는 건 습관화, 습관화된, 습관화. 맞죠? 하 아니죠, 사투리. 습관화된 버릇 줄임말이 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익힐 습자라고 적잖아요. 이렇게. 요걸 익힐 습자라고. 익어가는 거하고 습관화된 버릇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업도 인간의 가진 마음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진 마음이 뭐냐면 인간의 가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가짜 마음을 여기로 끌고 갑니다. 요 마음 특강에 아까 두 축이 있었잖아요. 생각과 느낌. 근데 이 느낌이 여러분 삶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농락하는 체계예요. 이 느낌이 감정이거든. 희노애락 있잖아요. 슬프고 기쁘고 이런 걸 느끼는 체계. 그래서 마음이란 또 달려갑니다. 요렇게 적고 요렇게 보고 행주자와 음목동정, 듣고 말하고 느끼며 요렇게 결과로 아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알매 요만큼 알의 총체적인 영역이에요. 요거를 지성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마음이란 인간의 가진 마음인데 업 자체가, 업은 무거운 마음이거든. 굉장히 무거운. 그래서 습은 이 무거운 가짜 마음이 일종의 메커니즘, 알고리즘이 있어요. 고통을 생산하는. 그게 세포에 그 패턴이 완벽하게 익숙하게 입력됐다고. 그 입력된 걸 풀어헤칠 때 마음은, 여러분 마음자리는 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 것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원도 오지 산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할머니하고 사는 15살짜리 소녀가 있어요. 강보에 사여서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가 받아준 거예요. 핏덩어리니까 손녀고. 그렇다면 그 친구를 세상 구경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기차가 뭔지 몰라요. 그 친구는. 승용차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TV는 당연히 없습니다. TV에서 기차를 본 적이 없고 그림책에서 본 적이 없고 할머니한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차 얘기를 그 친구한테 아무리 들려줘도 그 친구는 기차를 본 적이 없고 기차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스스로 기차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본 적은 더더욱 없어요. 느껴본 적은. 의자의 감촉, 쇠붙이가 기저귀 올리는 소리의 느낌,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결과로 아는 일체의 모든 것, 자기 의식 안에 기차가 없어요. 이 친구는 탁 교통사고로 죽었다. 천재지변 산사태로 죽었다. 죽으면 이 친구 의식 속에 영혼이 돼도 기차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요 모양, 요 형태, 요 꼴, 요대로라고. 이게 쑥 빠져나와요, 영혼이. 이 영혼은 여러분 몸보다 5cm가 작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5cm가 작아요. 홀로그램은. 툭 튀어나오면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알아왔던 거 이대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천재지변으로, 지진으로 확 건물이 무너 죽어버렸어요. 이대로 천극나게 다 간다고. 저한테 배워서 이미 알고리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성의 능력이. 그래서 죽으면
홀로그램 요대로라고 이미 알고 있고 천국낙과 지옥의 개념을 저한테 관념으로 개념으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주소 요대로입니다. 요대로 부처 자체예요. 요대로 완벽한 의식체계로 요대로 간다니까. 혹시 티벳에 사자의 서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뭐 허물이 많다 보니. 그게 다큐를 잠깐 봤는데 저희는 TV가 없어요. 농협에서 잠깐 봤는데 재방송이더라고. 죽은 사자가 이렇게 동굴에서 빛이 확 비치는 쪽 자기가 의식체가 영체가 쫓아가는 그게 티벳 사자에서 다큐더라고. 그게 과학자들도 티벳 사자에서가 저 세상을 가장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 다큐에서도. 그게 맞는 게 여러분들이 죽으면 빛의 체계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상이라 그러죠. 그죠? 좋은 곳을. 천상. 그 아주 나쁜 걸 지옥골 하잖아요.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중음계란다니까. 죽어붙다니까. 음기. 죽은 구시는 음기잖아요. 중음계. 중간 지점에 머무는 음계가 있다고. 그래서 가자니 갈 곳을 모르고 무지에 갇혀버렸으니까 무명에 다시 지옥고로 내려가자니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었지만 두 번 죽긴 싫다 해서 중간에 머물러 버려. 이래서 구천을 떠돈다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해박한 알매 영역, 지성의 영역을 들어서 보아서 그리고 말하면서 느끼면서 결과로 아는 일체 지성의 영역을 방대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의 영역이에요. 알매 영역. 그래서 도통은 너무 간단하다니까. 도통 공부는 여러분 지성하고 이렇게 여러분 감성이 만나는 게 도통이에요. 감성은 여러분 혼이에요. 영혼백이니까 여러분 가슴이 지성의 체계를 그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받아주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견성성불이라니까. 잘 보세요. 더 쉽게. 요 자체 완벽하게 비어있다라는 텅 빈 이 체계를 이 천지신명의 하나님의 실체 텅 비었어요. 이 텅 빔을 금방 여러분 마음자리가 생각과 느낌이라 그랬죠. 그죠? 요게 마음자리가. 자,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여기가 텅 비었음을 이 마음이 아는 것, 이게 견성이라고. 여기가 빛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참사랑, 여기가 평화가 되었던, 여기가 종교가 되었던 그 실체는 완전하게 비어있다라는 것. 텅 빔으로. 요것을 아는 것, 요게 견성이라고. 이만큼 쉬워요. 이 마음자리만 알면. 이 마음은 정보인데 여러분 정보의 축을 두 축으로 탁 쪼개버리니까 이 마음은 원래 이렇게 음과 양으로 동시성이 있어요. 음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춥다 이라면 동시에 따뜻한 게 떠오른다니까. 이런 따뜻한 것. 배고프다 이러면 밥 먹자. 배부르다 이러면 그만 먹어야 되겠다. 피곤하다 이러면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이렇게 쉬어야겠다. 이렇게 동시에 0.1초 만에 바로 동시성을 지닌 채 음과 영하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듯이 요쪽으로 당기고 한쪽은 요쪽으로 당기는데 그게 팽팽하게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중심자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자리는 윤리관이 있으면 도덕적인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그 중심자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해요. 본성과 본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그 실천을 하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도와 덕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비전을 만들고 세계관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
배우는 즐거움 하나의 락이에요. 두 번째가 익히는, 여러분 지금 익어가는 즐거움이 그게 엄청나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득하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즐거움이라고. 큰 즐거움이에요. 금방 업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다 까먹었죠? 일한다니까. 그렇죠. 인간의 가진 마음이, 요 가짐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일체의 고통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고통이 왜 생기냐면 가짐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집착의 뿌리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한테 집착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집착하고 대상이 없어지면 어디에 집착하게요? 아내들은 집에 집착해요. 여러분 여고 동창회 한번 다녀와 봐요. 한 달 전에 34평 마련했다고 잔치 벌였는데 여고 동창 딱 가니까 내보다 못한 게 63평짜리로 옮겼다거든. 그날 이후로 신랑이 정말 이렇게 보여요. 이때까지 여보 최고야, 당신 멋있어 해놓고 여기에 집착을 하면 이런 고리가 끊임없이 양산됩니다. 그 따라서 이 마음을 경정할 줄 모르는 자들은 평생을 가도 고통의 뿌리를 부여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실체를 알고, 이 마음의 실체가 여러분 뇌기억 속에 켜켜이 엉켜 있는 정보라고. 이 정보를 두 개로 쪼개버리니 하나는 정보가 생각으로 나투어지고 또 하나는 감정의 체계인 느낌으로 나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이 켜켜이 감정의 쪼가리로 쌓여서 기억세포 속에 유사한 거 1000분의 1만 딱 떠올려 버리면 그 느낌, 그 슬픔, 그 고통 속에 탁 그 메커니즘, 그 알고리즘에 갇혀버려요. 그게 기억의 패턴이라고. 수학 공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실제, 우리 공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보고 제가 제발 하고 상을 끊으세요 하는 게 상을 끊자. 요 상이 생각상자 쓴다 그랬죠, 저희들이. 그죠? 요거. 요 생각을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가짜 마음인, 가짜 업을 생산하는 이 가진 마음, 습을 파생시키는 병든 세포, 탁한 세포를 종식시키고 생각에서 완전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 상을 끊어버리면. 근데 상은 너무 체계가 막연해요. 막 교재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걸 금강경 텍스트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공부인 중에 금강경 한번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원래 금강경이 바로 직역하면 벼락경이에요. 벼락경. 번쩍 하는 순간에 깨닫게 된다고. 벼락경. 요 금강경에서 인상, 수자상 요렇게, 중생상, 아상이라는 이 네 가지 상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거는 고급 패턴이고, 요 인상이 뭐냐면 제가 신통학 가르칠 때 인고라고 가르쳐요. 요거 인고,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요거 인고. 사람에 대한 상이 있어서 사람 때문에 아프고 저 사람 상 때문에 괴롭고 저분 때문에 아프고 억압받고 상처받고 저까짓 게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패턴이 인상이라고. 이 수자상은 내가 무엇을 닦았는데 어떤 신심의 체계로 공부했는데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해박한 스펙의 주인공인데 요게 수자상이에요. 요것도 일종의 인고 속에 들어가겠죠. 자, 요 중생상은 나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 왜냐? 나는 중간고에 얹혀 사는, 요게 천신은 하늘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땅신은 땅, 바로 땅신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요 중간에 사는 중생, 요 땅신은 뭐냐고 하면 요건 좀 샤먼에 다 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저급한 의식을 말해요. 마치 금수 같은 동물적인 의식. 그러니까 요 저급한 의식은 땅에 붙어 살고 바닥에 비루하고 남루하고 비천하고 거기서 조금 더 신이 발달하면 조잡하고 난잡하고 이렇게 저급한 의식에 붙어 있는 게 땅 사람이라 그래요. 땅에 저급하게 통렬하게 비루하게 산다고 해서 저급한 의식. 하늘에 난자는 의식 자체가 이거를 고급 의식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신의식이다 해서 하늘의 의식이 나서 하늘 사람으로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자신감으로 산다고. 요걸 우린 신선의 물이다, 신인의 물이다, 요렇게 도인의 물이다. 근데 종로로 갈까요? 가면 다행인데 안 가요. 종로에 가보면 종로에서 또 명동에서 명동성당에 무슨 행사하는지 궁금도 하는데 가서 보면 되는데 살짝 갈라 이 뒤에서 야 이 배신자야 어디 가나 또 땡기고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삶에 걸쳐 산다 해서 중생입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상록수. 요 안산서 천산까지 하늘의 산까지 가서 미쳐보면 된다고. 가서 다 달아버리면 가서 닿다, 가서 하나가 되다, 가서 미치다 이래. 가서 닿아버려야 아티스트가 되는데 가다가 멈추어 버려요. 가자니 두렵고 가자니 부족하고 가자니 불안하고 다시 돌아가자니 도저히 갈 수는 없게 공을 들여버렸고 그 중간에 딱 서서 가자니 눈치 보이고 빼가자니 더 보이고 여기에 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을 격려하는 무리가 아니라 마음에 찌들려 버린 무리가 중생고에 갇혀서 중생짓하고 산다고. 절대로 가치 철학 면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중간에 딱 중생고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놓였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종로로 갈까요? 가보면 된다니까. 종로에 가서 종로에서 뭐 하는지 보고 오면 된다니까. 그래 또 저쪽으로 부산 가면 용두산공원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용두산공원 안 가본 사람은 용두산이라는 단어만 알지 그 안에서 비둘기가 뭐 먹는지 할아버지들이 어디에서 장기바둑 두는지를 전혀 몰라요. 가서 보고 오면 된다니까. 따라서 여기가 도입니다. 완벽한 도의 통이에요. 여기가 도통자리. 가서 다달아서 여기에 미쳐서 도통해보면 그만이라니까. 시간 조금 남았나? 그래서 조금 몇 줄 읽어볼게요. 뒤에 완전히 넘겨서.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불행히 해놓고 알고리즘 딱 적어놨죠. 이 알고리즘은 일종의 공식을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자, 또 넘겨볼게요. 한참 넘겨봅니다. 6페이지에 그래서 이 마음의 실체를 알고 나면 선문답처럼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요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실체를 알고 난 사람들은 이런 단어에 놀아나질 않아요. 절대로. 자, 요거 살짝 쫙 치우고 1페이지부터 다시 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다시 하려고 했던 거. 월자 몇 분이고? 20분. 그래, 또 조금 더 쉴게요. 예. 요거는 정리하고 요걸로 새로 해줄게요. 자, 조금 더 쉴게.